네, 도시 선교 영역 코디네이터를 맡은 랜드마커 미니스트리 오영선 목사입니다. 네, 급속한 도시화로 전 세계 79억 인구의 56%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0개 국적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거주 인구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 메가시티가 전 세계 33개를 넘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가운데 어떤 나라는 한 국가의 GDP의 절반 혹은 30%가 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 도시가 한 나라의 경제를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에도 큰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도시선교, 어번 미션이라는 단어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는 가운데 1935년도에 처음 생긴 단어입니다. 이후에 미국의 뉴욕에서도 계속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시선교는 사회적인 빈민, 또 사회적인 약자에게 떡과 복음을 주는 궁율사역, 머시사역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즌에 우리는 도시선교, 시티 미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 때입니다. 도시선교는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정착민들과 이주민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하여서 창의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플랫폼 선교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창의적인 플랫폼 선교인 도시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 그리고 미전도 종족 선교, 그리고 이주민 선교가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시에서, 일터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도시 선교의 플랫폼을 통하여서 특별히 MZ세대를 향한 새로운 뉴 노멀 선교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선교의 시대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시선교 영역 모임에서는 대학 총장이신 학자와 또 여러 대륙의 현장 사역자들의 역사적인 관점들과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플랫폼 크리에이터들의 귀한 생생한 이야기들을 특별히 북미의 뉴욕, 또 노스캐롤라이나, 하와이, 그리고 남미 3개국, 그리고 서울에서 펼쳐지는 도시선교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게 될 겁니다. 도시선교 영역 모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온 박종엄 선교사고요. 문화예술 미디어 사역은 굳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있는 또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선교운동의 세대 계승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주제 중점 사항에 있어서 또 문화예술 미디어 트랙이 또 채택이 돼서 또 저희들이 이 일을 이곳에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 그 부상한 선교 영역, 문화예술 미디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다음 세대들, 또 전 세계가 네트워크 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 선교계에서는 미개척
분야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전략 선교에 있어서 블루오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저희들은 한 4개의 주제 발표, 그리고 간단하게 그 아젠다 정도를 던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패널 토의를 여러 선교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례 발표를 한두 가지 정도 발제할 계획입니다. 첫째 날은 저희는 한국 문화 선교를 특별히 한국 교회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 안에 문화 선교라는 표현이 쓰여진 지 한 30년 됐고, 이 일에 한 30년 정도 또 한국 교회 사역했던 좋은 씨앗의 이유정 목사께서 이야기들을 좀 풀어주실 거고요. 특별히 이번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발견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는 무수히 많은 문화예술 자원들이 있다. 이들을 한국 교회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졌지만 선교지로 내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가 뭘까 고민하면서 더더욱 또 그 CCM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가서는 현장에서의 선교에 대한 문화예술 미디어 사회에 대한 사례를 나누면서 지속 가능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대한 스토리를 좀 몇 가지 나눌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시 찾아온 기회, 위기를 끝내고 창조적 도약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송보영 목사님, 워싱턴 중앙교회 예배와 선교 파트를 담당하신 목사님께서 미주 한인교회 그 선교계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인 미주 교회 또 한국 교회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문화권의 엄청난 선교 자원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일에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은 이야기 또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교육 영역을 맡게 된 이경승 선교사입니다. 2세 선교사로서 이런 저희 부모님들의 발자취를 봤을 때 교육과 그리고 선교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 영역은 4세션으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저희 부모님 세대 1세대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교육 그리고 선교를 정리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양한 현지인 학교 그리고 또 국제학교, MK학교, 신학교 학교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교육 사역들이 있는데 그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이어서 지금 새로 자라나고 있는 그리고 또 부모님 세대를 이어가는 그리고 또 여러 각국에 흩어져 있는 MK들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나눌 것입니다. 저희들이 장학 재단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그런 MK 데이터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제출되는 것이 그 진학교를 공부하는 MK들이지만 또 에듀케이션으로다가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MK들이 지금 각국으로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떼어야 떼을 수 없는 이번 팬데믹으로 확실해진 교육과 과정입니다. 그 가정, 우리의 그 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가정사역으로 인해서 교육을 계속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D6 패밀리라는 유명한 단체에서 론 헌터 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김친환 목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가정사역을 이 교육과 같이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팬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이 세대가 이 세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온라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과 그리고 또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런 인터내셔널 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계시는 피승호 박사님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미국 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을 그렇게 같이 커넥트를 해주는
그런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을 하고 있는 NGO의 스토리를 저희들이 볼 것입니다. 이것을 다 해서 여기에 참석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동역자분들은 이 새로운 패러다임과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하여서 참석자분들도 굉장히 경험이 계신 그런 선교사님들이신데 같이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4년 있을 다음 KWMC에 좀 더 특이한 창의적인 그런 교육적인 플랫폼을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애즈 미션, 즉 뱀 영역 코드를 맡은 안창호입니다. 간단히 뱀 영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뱀 영역은 뱀의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전체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각 세션은 주제 강의 발표 후에 그룹 토의가 있고 각 그룹의 토의 결과를 전체가 함께 나누는 순서로 구성됩니다. 각 세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뱀이란 무엇인지, 또 뱀의 성경적,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또 당면한 도전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김동건 GP 선교회 대표와 이다니엘 IBA 사무총장께서 발표하십니다. 두 번째 세션은 뱀을 실천하는 뱀어가 되기 위한 훈련 내용 등에 대해서 이다니엘 목사, 오선일 목사, 조차이 박사, 구본성 박사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뱀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뱀 사역에서 필수적인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안창호 박사, 이영진 대표의 소개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뱀 사역이 선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뱀의 미래에 대해 각각 임도마 선교사와 이다니엘 목사의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뱀 영역에서는 뱀의 실체, 또 뱀어가 되기 위한 훈련, 뱀의 실천 사례들과 자금 조달, 뱀이 현지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뱀의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의 정세는 세계화가 무너지고 개별 국가의 독자 생존이 중심이 되는 대변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인 선교 방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뱀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교 동원과 훈련 영역을 맡게 된 CCC 김장생 선교사입니다. 네, 먼저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선교 동원 훈련 영역의 5명의 어벤져스들입니다. 이번 영역별 모임은 4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한 세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진행은 일방적인 강의나 전달이 아니라 발제와 아울러서 자유로운 발표, 또 소그룹, 그룹, 토의, 또 게임 같은 시간들로 함께 재미있게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배워가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요, 네, 그 앞에 거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가 어디로 갔네요? 네, 첫 번째 세션은 선교 동원의 개념과 현재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선교 동원 101 과정을 진행을 하고 또 선교 동원이 무엇인지, 무엇을 동원해야 할지, 어떻게 동원해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KWMA 사무총장이신 강대흥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 동원의 현실과 도전에 대해서 나눠주실 텐데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청년 선교 동원에 대한 놀랍고 특별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나눠주시게 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안성원 선교사님이 인도해 주시는데요. 안성원 선교사님은 세계 곳곳에서 토착 원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분들께 수여되는 언더우드 선교상을 2017년도에 수상하셨습니다. 38년 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되셔서 보르네오 섬과 또 자카르타에 있는 40여 개 교회를 개척하시고 월드 파트너스라는 선교단체를 개척하셔서 80여 명을 훈련하시고 30명을 실제로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그 현지인들을 선교 자원화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선교 동원에서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진행되는 세션, 세 번째 세션에서는요, 선교 훈련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선교 훈련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그 다양한 훈련들을 잘 소개해드리고, 특별히 2019년부터 시작된 기초 선교 훈련인 커넥션 스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세션은요, 선교 동원의 변화와 한국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케냐 마사이 부족 선교사로 사역하셨고 손 미니스트리 또 G맨 선교의 대표 등을 감당하시는 김정환 박사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고 있는 선교 동원의 특징에 대해 나눠주시겠고요. 그리고 운마 이사장, 미전도 정족 선교연대 이사장이시고 거제 고영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박정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이 박 목사님은 5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계시고 5,000명 이상을 선교 동원하신 그런 그 선교 동원의 또 산 증인이십니다. 한민족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누실 텐데, 신의 한수라는 책으로 발간된 내용을 축약하셔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선교 동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랄프 윈터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 동원은 현지 선교사의 활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동원이 안 된다면 우리가 10차, 11차 KWMC 선교 대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동원한다면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이루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선교의 유업을 계속 이어가서 20차, 30차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뜨거운 선교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선교 동원 트럭에서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아스포라 영역을 섬기는 노규석 선교사입니다. 저는 안산에 있는 온누리 M센터를 섬기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어린 시절 이집트에서 난민 가정으로, 난민 어린이로 사셨죠. 오늘도 난민들 가운데, 이주민들 가운데, 또 디아스포라인들 가운데 작은 예수님을 섬기는 7명의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중남미에서, 한국에서. 영상으로 그분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조 교회 트랙 코디를 맡은 양충길 목사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책자 90페이지, 91페이지 펴시면 양쪽에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게 되는데 이번에 꼭 배우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어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많은 사람들이 보내고 있어요. 가는 사람은 얼마 안 돼.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우리 모두가 누구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보내셨다. 거기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트랙에 들어오면 다 배우게 됩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예. 짧게 하니까 박수를 받는 거 보니까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밥줄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개척 사역 코디를 맡게 된 정보의 선교사입니다. 첫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일의 주제는 전방개척 사역의 현황과 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3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시작하는 세션은 한국에서의 전방개척 사역 30년 회고와 현재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나 14십창이나 12개 전방개척 권역이나 이런 것에서의 실제 한국 선교사님들의 현황과 그런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데이비드 테일러 선교사님이 마지막 남은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데 현지 토착 지도자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원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안이라거나 실제 사례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새로운 다양한 다른 세교관 속에서 복음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제임스 차 선교사님은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탄에서 무슬림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무슬림 난민들이라거나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 그런 것을 세계관이 다른 것 속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성도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이 첫날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실제적으로 전방개척 사역의 실제적 현장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가장 큰 한국 선교사님들의 전방개척 사역의 현장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의 교회 개척 사례인데 한국 침례교 FMB 교단의 경우 108개, 지금까지 30년 동안 108개의 교회 개척을 했는데요. 이거는 가정교회 수준이 아니라 큰 교회의 경우는 800명, 그리고 작은 교회들도 300명, 이런 교회를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난 30년 동안 중앙아시아에서 30년 동안의 교회 개척을 108개 한 것을 실제 사례를 가지고 팀 사역, 연합 사역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튀르키예라고 최종 국명이 바뀐 터키 무슬림권에서의 실제 현장 사례를 발표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방개척 사역 가운데 또 하나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 선교사님 사례와 마지막으로 북한 선교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다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 영역으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3분을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 책자 98페이지, 99페이지를 좀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Grace Mercy Foundation의 김웅식입니다. 양충일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의 내용도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오늘 백신종 목사님과 조영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팬데믹 때 저희가 본질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적 공동체 성경 읽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북, 우리 교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한국교회가 큐티, 통독 이러한 중요한 좋은 유산을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본질은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희가 발제 내용을 통해서 2000년 넘는 그 교회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레이스 앤 머시 파운데이션에서는 드라마 바이블을 2017년에 만든 이후에 지금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리고 지금 현재 아랍어, 그리고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로 만들고 있고, 저희 중요한 파트너인 Faith Comes by Hearing이라는 곳에서는 이미 40년 동안 1000개의 언어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겸손하게 여러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역에 들어오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가지고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지금 54초가 남았네요. 내가 이럴 때까지 있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Until I come, devote yourself to the public reading of Scripture, to preaching and teaching. 그래서 저희가 teaching과 preaching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들을 하고 있나 한번 돌이켜보고, public reading of Scripture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리고, 저기 찰스 목사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와 함께 트랙을 진행하실 텐데, 혹시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이 기회 동안에 저랑 찰스 목사님과 교제를 하시면서 Public Reading of Scripture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좀 많이 늙은 것 같은데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저는 많이 좋은 보고를 더 프로모션을 하셨습니다. 제가 1976년에 선교지로 파송을 받았으니까 금년도 46년이 됐네요. 따져보니까 또 살아있는 선교사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살아있는 선교사. 뭐 나이만 많이 들었죠. 저의 우리 트랙은 선교 협력입니다. 협력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말하기는 굉장히 쉽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팀에는 이런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우리가 협력을 하는데 우리끼리 협력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중 목사님께서 사무 총장님께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아까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더 깊은 또 실제 경험한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은영 선교사님께서 한국 선교사의 바람직한 협력 모델과 미주 한인들의 역할, 그리고 우리 양성일 목사님께서 지역교회 선교단체 협력의 바람직한 방안, 그리고 제임스 송 총장님께서 신학에 있어서 어떻게 선교를 이제 협력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시는데, 김의원 김의원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네요. 총장님이시죠. 총장님이 신학교육의 협력을 통한 세계 선교 활성화 방안,
그리고 박신욱 선교사님께서 선교단체 간의 협력, 그리고 GMS 협력 모델, 강대영 사무총장님께서 한국교회 선교운동과 포괄적 선교 협력 현황과 발전 방안을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 간의 협력, 선교사 간의 협력, 그리고 선교 단체 간의 협력, 그리고 신학교와 선교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또 신학교에서 어떻게 선교를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의 우리가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협력, 너무 쉽죠, 이야기가는. 그러나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일을 분명히 많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4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협력이야말로 선교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초청합니다. 다들 오셔서 우리 같이 협력을 선언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MK 김혜구라고 합니다. 저는 UN FAO 기관에서 농업 기술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데 발표는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문자 하나 받았을 텐데 카톡방에 발표 내용과 시간표를 모두 다 공유해 드려서 그걸 보고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료를 보고 어디로 가실지 언제 가실지 보시면 됩니다. 단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MK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발표하신 모든 분들의 요약한 정보를 실제 삶을 통해서 살아온 MK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 분의 강사들이 발표하시겠지만은 잠시 이 자리에 함께한 MK들과 MZ 세대들 잠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잠시 MK, MZ 세대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는지 아직 바깥에서도 많이 봉사하고 있는데 이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보시려면은 저희 영역에 오셔서 교제하고 앞으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선교 사역과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를 본다. 제가 저희 기관에서 수도 없이 많은 유명 인사들, 농업 전문가들 부르면은 다 오시는데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해서 이 자리에서만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대되고 저도 그 어느 세미나와 어느 때보다 더 기대하는 이 앞으로 이틀인데 여러분을 거기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은성 좀 빨리 방금 지금 MK 소개해 주신 우리 김혜구 박사님은 월드 푸드 자꾸 제가 이 오가니제이션 아니 뭐지 프로그램이죠. 푸드 세계 식량 기구에서 지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나와서 제가 임시로 잠깐 나온 거거든요. 영상이 나오겠습니다.